이제 좀 지역구 관전 정말 관전 포인트가 많은 총선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막판까지 여기는 정말 지켜봐야 된다. 네.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재밌겠다 네. 싶은 거 좀 골라 오셨죠? 네. 네. 핵심만 쏙쏙 골라드립니다. 네. 여길 보면 대충 판세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지역은 서울 동작을입니다. 아, 동작을 동작을. 아는 사람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류삼용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같이 붙었는데요. 네네.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 8번 갔어요. 지원 유세를 대표가 한 군데를 8번 찾아가는 곳은 없어요. 전국에 254개가 있는데 254개가 있는데 언제 그 기간 안에 다 찾아가겠어요. 너무 류 후보를 애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안함과 애정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류삼영 후보는 여기서 완전한 신인입니다. 네. 정치 신인이기도 하지만 이분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영입 인재로 들어온 건데 근데 여기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데려다 놓고 너 이겨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보통 영입 인재들은 당에서 조금 유리한 지역들에 배치를 해주는데 여기다 놨던 게 미안하다라는 거 하나랑 상대 후보가 나경원 후보다라는 게 이제 또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나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주요한 역할을 한 주축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정권의 2년 실정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서울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초반부터 계속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뒤집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서울 전체를 사실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어제 숭실대 앞에서 유세를 했어요. 맞아요. 낮에는 그쪽이죠. 이재명, 저녁엔 조국이라고 막 이제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대표도 와서 4월 10일 이후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나 후보가 국회에서 빠루를 들어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4년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경원을 잡아라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됐고 실제로 굉장히 근접하고 이제 그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론 약간 그 빠루 발언 나경원 이제 후보가 내가 이걸 쓴 게 아니라 남이 쓴 걸 가져가서 상황을 정리하던 거였다라고 해명을 또 하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아무튼 네네.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당선이 안 네. 됐었잖아요. 네. 낙선을 했잖아요. 이수진 후보한테 패해서 그 뒤로 계속 이 동네에서 봉사 다니고 이제 자기는 할 일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류삼영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본인은 여기서 여러 차례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갈고 닦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그 구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초반보다는 지금 정말 초반에는 격전지라고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좀 알 수 없는 격전지로 꼽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뭔가 용산 아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그 수도권 한강벨트에서 그런 의미를 또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이제 재판 받고 네. 오는 가깝잖아요. 길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런 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담으로 나오고. 왜냐면 항상 이 재판 가는 길을 되게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이러면서. 네. 네. 동작을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격전지 이것도 내일 개표 방송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만 건너서 한번 올라가 보죠. 네네. 용산입니다. 한강벨트의 핵심입니다. 예. 용산. 사실은 원래 우리가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대통령실이 이제 옮겨왔으니 용산을 사실상 신흥 정치 1번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진짜 재밌는 건 제 개인적 관심이기도 하지만 이 강태훈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훈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리턴 매치예요. 다시 만나요. 보통 한 지역구에서 막 한 6번씩도 만납니다. 네. 예를 들면 서대문 갑에 우상호 이성원 24년 만에 이번에 우상호 이성원이 없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서대문 갑에서 그래서 막좀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네. 어디 누구야? 갔냐? 누구지? 막 이런 분위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도 다시 만남 그 상황이고 지지율이 지금도 아주 박빙인데다가 지난 총선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갖고 왔었거든요. 0.7%포인트 차였어요. 그러니까 1000표가 안 나서 890표 차로 권영세 장관, 권영세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함께 붙으면서 더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이렇게 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이냐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용산이 이제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그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 여기야말로 진짜 정치 1번지라는 말이 진짜로 말씀하실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종로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제는 용산이 정치 1번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사전 투표율이 34.3%로 매우 높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열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근데 대통령이 용산이 아닌 부산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권영세 후보를 도와준 것인가, 아니면 권영세 후보를 힘들게 한 것인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요. 권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용산에서 투표를 했으면 더 그게 모양새가 너무 좋았겠다 당연한 싶을 수도 모양이었는데 있겠네요. 조금 이제 이례적이었잖아요. 아하. 그건 이제 결과를 보면 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강태웅 후보가 이제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이고 권영세 네. 후보는 이제 장관과 이번 이제 정권에서 굉장히 힘이 센 후보인데 한번 두 사람의 정말 맞대결 890표 차로 졌었던 차이가 있었던 그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리턴 매치 투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두 군데 알아봤고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뭐 분당, 갑을 둘 다 뜨겁잖아요. 여기 너무 뜨거워서 네. 약간 부담스러운 지금 지역인데 판교가 더워요 이제. 네. 너무너무 뜨거워. 이광재 안철수 후보가 붙는데요. 예. 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역 의원이죠, 여기에.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여기는 여당 우세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안철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이광재 후보가 뒤늦게 갔어요. 뭐 너무 늦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원래 강원 지역 연고가 있는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것도 벌써 20년 전이라 네. 처음 분당에 갔을 땐 이광재 누구야? 이런 반응이었대요. 30, 40대들이. 그랬는데 여기가 점점 지지율이 오르더니 지금 이제 계속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격전지를 부상하면서 힘을 더 싣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광재, 안철수 둘 다 좀 빅네임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세대들은- 사실 안철수는 알아. 네. 무관심해도 정치. 네, 근데 네. 이광재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른다. 날 모른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자기는 정치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예.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간들을 음. 가지고 왔고 아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는데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이 여기 있다고 아, 하는데 이번에 예. 이제 그 의사 증언 정원 문제. 증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 나면서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걸 해결해 달라 본인이 나서기도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실에 얘기했는데 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네. 약간 비슷했나요? 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뭐 이태원 참사 책임부터 해서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문제부터 해서 많은 이슈들을 정말 많은 이슈들을 지금 거의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시죠. 경기에 사시는 분들, 특히 분당에 사시는 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000분 가까이 접속하고 계신데요. 계속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분당 갑이 그렇고요. 또 역시 판교 중에 하나, 네. 분당 을. 네. 김병욱 후보, 김은혜 후보. 두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김병욱 후보는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는 친 이재명계잖아요. 음. 이분은 옛날부터 이재명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친명이다 하지 않아도 그냥 대략 김병욱은 친명이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여기서 의원을 계속 했고요. 이번에 네. 3선을 도전하는 겁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분당 갑에서 분당 을로 넘어오긴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홍보 수석을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고 네. 친윤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친명 대 친윤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진짜 여기도 박빙이어가지고 선거운동 되게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어요. 저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막 안 노래를 하려니까. 막 격하게 부르는. 네네. 뭐, 선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예. 보여줬는데 한 분은 다 벗고 나지만 바디 프로필을 그렇죠. 갑바를 찍었고, 자랑하시는. 예. 예. 제가 일부러 사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분은 막 노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 분당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맞아요. 무조건이라는 거를 노래로 그리고 댓글에 어필하셨어요. 뭐라 되냐면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더 반차를 열심히 썼나 막 이런 살아야- 얘기 그럼요,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네네네. 항상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했다고 네. 반성하기까지 만드는 두 후보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뭐 두 양당 모두 여기를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명 그리고 친윤 정말 그 어떤 그 전 그 대권 주자들의 그 어떤 완전 대리전이라고 볼 수도 오른팔이니까 있고, 대리전이라고 네, 볼 수 네. 있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를 좀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분당 알아봤고요.